더샵 판례 민법, 민법 객관식 판례 특강을 시작하겠습니다. 판례의 본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부투칠성 김하인쌤입니다. 국내 최초, 국내 유일한 민법 객관식 판례 특강 더샵 판례 민법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제6강을 진행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꼭 누르시면 바로 합격합니다. 자, 판례집을 구입하셔서 미리 문제를 풀어보시고 해설 강의로 복습하시면 판례를 쉽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아리상을 참고해서 구입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2절 협의의 무건들인데 여기는 해마다 시험이 나오기 때문에 판례를 좀 정확히 자세히 하겠습니다. 어려운 판례도 들어 있습니다. 먼저 무권 대리는 자, 갑에게 X가 있는데 을에게 팔아달라고 대리권 준 법 없는데 을이평을 만나서 X를 팔면서 갑 이름 현명했습니다. 이게 대리권으로서 무권, 현명해서 이게 대리죠. 그러니까 현명해야 대리가 됩니다. 그럼 본인과 병한데 모유가 되는데 본인에게 추인권과 추인 거절권이죠. 이 무권 대리를 추인하면 어차피 인정했으니까 행위시로 소급에서 효력이 생기고 반면 추인을 거절하면 무효로 확정이 됩니다. 상대방도 두 가지 권리가 있죠. 상대방은 최고권과 철회권이 있는데 최고는 갑에게 물어보는 거라 악이라도 가능하다. 즉 을에게 대리권 없음을 알았더라도 갑에게 추인할래 말래 물어볼 수 있죠. 근데 본인이 확답을 바라지 않으면 발신주의. 민법의 모든 최고는 물어봤는데 답이 없잖아요. 그 원칙대로 있겠다. 그럼 무권대리 원칙 무효니까 무효로가 되니까 거절로 봐서 무효로 확정이 됩니다. 한편 평은 자기가 한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죠. 철회는 선의만 가능하고 철회하면 계약이 없어지니까 무효로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철회는 선임할 수 있죠. 애워요. 선처리. 그럼 최고는 물어보는 거라 악의도 할 수 있다. 그래서 최악의 선처리 애웁니다. 그 다음에 무권 대리는 무효지만 유효로 바뀔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게 유동적 무효, 불확정적 무효입니다. 자, 그럼 상대방 병은 선의일 때만 처리할 수 있는데 그럼 처리하기 위해서 병이 선이라고 스스로 입증해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상대방은 대부분 선의로 추정되니까 병이 입증한 게 아니라 갑이 처리 효과를 다투려면 갑이 병 너 대리권 없음을 알았잖아. 알았다는 점을 처리 효과를 다투려는 본인이 입증합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은 대부분 선의로 추정됩니다. 그래서 본인이 병 너 알았잖아 라고 입증합니다. 이어서 이 두 가지가 상당히 어려운데 추인 상대방과 132조 비교합니다. 먼저 갑에게 X가 있는데 을에게 팔아달라고 대리권 준 법 없어요. 을이 병을 만나서 X를 팔면서 갑 이름 현명하고 갑에서 병 앞으로 등기를 넘깁니다. 그럼 무권 대리는 둘 간이 무효이기 때문에 병 등기도 무효가 됩니다. 근데 병이 정한테 팔고 등기하면 정이 선이라도 이 절대적 무효라 소유권 취득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정까지 왔는데 이제 갑이 추인한대요. 추인을 누구에게 할까요? 뭐 셋 다 가능하죠. 을 또는 무권 대리 직접 상대방 또는 승계인 정. 뭐 갑이 정 너 가져라고 할 수 있잖아요. 추인은 누구에게나 할 수 있다. 이거와 비교할 게 밑에 132조인데 다시 갑은 을에게 팔아달라고 대리권 좀 없는데 을이 병을 만나서 갑 이름 현명하고 X를 팔았습니다. 그 무권들인데 본인이 이제 추인한대요. 병에게 추인할 수 있지만 병이 누군지 몰라서 을이 아들이라면 아들에게 추인했습니다. 그럼 그 사실 병한테 알려야겠죠. 알리지 않아서 병이 추인 사실을 몰라요. 그러면 갑은 내가 먼저 추인했다고 병에게 주장, 대항할 수 없기 때문에 병이 두 번째로 철회할 수 있다. 그럼 갑이 내가 먼저 추인했다고 병에게는 대항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건 철회가 됩니다. 그래서 추인이 먼저 나왔더라도 이 매매는 철회가 돼서 무효로 확정된다. 화면 병도 추인 사실 알고 있어요. 그때는 내가 먼저 추인했다고 대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병도 처리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럼 결론. 을에게 추인할 수 있습니까? 있습니다. 결론. 윗그림, 아랫그림, 을에게 추인할 수 있다. 그것과 비교할 게 그 사실을 병한테 알려야 된다.
병한테 알리지 않아서 병이 모른다면 병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두 개를 비교하세요. 을에게 추인할 수 있다와 병에게 알려야 된다. 병이 모르면 대항할 수 없다. 두 개를 잘 비교합니다. 여기서 무권리자 처분행위 추인을 보겠습니다. 일단 현명해야 대리고 현명 안 하면 대리가 아닙니다. 그 무권 대리는 현명했어요, 안 했어요? 대리란 말이 했단 말입니다. 현명했을 때 유권 대리와 무권 대리가 나옵니다. 그럼 갑에게 X가 있는데 을에게 대리권 줌 없는데 을이 평을 만나서 X를 팔면서 갑 이름을 현명했습니다. 현명해서 대리죠. 그럼 둘과는 무효인데 본인이 무권 대리를 추인하면 소급표가 있죠. 행위시로 소급해서 효력이 생깁니다. 이렇게 무권 대리 추인은 소급표 있다. 한편 비교할게. 갑에게 X가 있는데 갑친척 을 조카가 등기를 위조해서 을 앞으로 소유권 등기합니다. 그럼 이 등기 무효잖아요. 그런데 우리 병에게 다시 X를 파는데 이때 을은 갑 이름을 현명할까요, 안 할까요? 현명 안 하려고 위험하게 위조해서 을 앞으로 등기했죠. 현명 안 하고 을이 소유자인 것처럼 판 겁니다. 그럼 병에게 등기를 넘겨도 을 무효는 절대적 무효라 병도 소유권 취득할 수 없습니다. 근데 병이 갑을 찾아와서 을을 형사고소합니다. 을이 하는 게 사기죄나 뭐 공문서 위조죄 등등이 될 수 있으니까 을을 깜빵에 넣는다 그래요. 그럼 갑은 이 X가 한 5천만 원짜리 토지인데 이 5천만 원짜리 때문에 조카 을이 깜빵에 가는 걸 원하지 않기 때문에 갑이 을이 무권리자죠. 무효니까 을이 무권리자가 한 이 처분행위를 추인할 수 있다. 이건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왜냐면 갑이 병에게 그냥 내 부동산 너 가져라고 증여할 수 있잖아요. 따라서 갑은 권리자는 무권리자 을이 한 처분행위를 당연히 추인할 수 있는데 이 무권리자 처분행위 추인이 우리나라에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유사한 걸 찾는다는 게 바로 왼쪽을 보니까 무권대리와 거의 유사합니다. 그래서 무권대리 추인을 유추 적용해서 여기도 소급해 있다. 그래서 소급에서 갑에게 효력이 생깁니다. 그 말이 병이 소급해서 유효가 된다는 말입니다. 이처럼 두 추인 다 소급해 있다. 이 소급표를 잘 기억하세요. 자, 문제 30페이지 1번 보겠습니다. 무권대리에 관한 설명 틀린 겁니다. 기억. 권리자가 무권리자의 처분을 추인하면 그 다음 가로쳐요. 무권대리 추인 가로 추인에 관한 민법 규정을 유추 적용하여 여기까지 맞았죠? 근데 원칙적으로 계약 효과가 추인한 때에 틀렸고 소급하여 계약 시 소급하여 권리자에게 기록됩니다. 자, 이유는 아까 상대방이 처리하기 위해서 선의라고 입증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은 대부분 선의로 추정되기 때문에 상대방과 다투는 본인이 너는 철회 모델하고 악의를 입증합니다. 그럼 니은 상대방이 유효한 처리를 하면 무권대리 행위는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어 그 후에는 본인이 무권대리 행위를 추인할 수 없으므로 얘가 사설을 끊고 맞았습니다. 그 다음 입증 책임 이제 상대방이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없음을 알았다는 점에 대한 주장 입증 책임은 철회 효과를 다투려는 본인에게 있다. 상대방은 선의로 추정되니까 상대방이 입증 책임 없고 본인이 입증 책임이 있습니다. 니은 디귿 리을 두 개 묶어 잘 비교하세요. 디귿 리을 무권대리 행위 추인은 무권대리인 무권대리 행위의 직접 상대방 돈 넘쳐요. 그리고 승계인 동그라미 누구에 대해도 할 수 있다. 리을이 132조 본인이 무권대리 을에게 무권대리 행위를 추인한 경우에 상대방 일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상대방은 무권대리 행위를 철회할 수 있다였죠. 132조 그래서 디귿과 리을 잘 비교하세요. 틀린 거라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자 무권대리 추인은 뭐든지 명시묵시 가능하죠. 그럼 추인하면 소급의 유효가 되니까 여기서 묵시적은 행동을 말하는데 일단 행동 움직여야 돼요. 움직임. 근데 추인하면 유효가 되니까
어떤 행동이냐면 무권대리 그 무효를 마치 유효로 할 듯한 그런 행동이 묵시입니다. 자, 그럼 갑이 을에게 대리권 준법 없는데 을이평과 갑 이름이 현명하고 매매했습니다. 그 무권대리 무효인데, 자, 이 무권대리를 알고 본인 갑이 병으로부터 대금을 수령했다. 그럼 갑은 왜 매매대금을 수령했을까요? 무권대리를 유효로 하겠다는 행동이죠. 이것을 묵시역 추인으로 본다. 근데 추인은 행동을 해야 돼요. 무슨 행동? 무권대리 무효를 유효로 할 듯한 행동. 자, 이번에는 갑이 무권대리를 알고도 이의제기하지 않고 장시간 방치했다. 그럼 갑은 장시간 팔짱 끼고 있죠. 이건 행동이 없죠. 이건 추인이 아닙니다. 그 다음 의리한 행동이 갑에게 민사소송이나 형사고소할 사건이 돼요. 그런데 갑이 그거 알고도 장기간 민사소송이나 형사고소하지 않았다. 그럼 여기도 팔짱 끼고 있죠. 움직임이 없죠. 묵시역 추인은 일단 행동, 팔짱을 풀어서 움직여야 돼요. 어떤 움직임? 무효를 유효로 할 움직임. 근데 여기는 팔짱 끼고 있죠. 유효로 할 행동이었기 때문에 묵시역 추인으로 보지 않는다. 이어서 135조 무권대리인 책임 보겠습니다. 자, 갑은 을에게 팔아달라고 대리권 준법는데 을이 평을 만나서 X를 팔고 갑 이름 현명했습니다. 이게 무권대리고 그럼 둘 간 어울리면 무효가 되는데 이게 유효가 되려면 본인이 추인해야 되죠. 근데 절대 추인 안 한대요. 그러면 을이 병에게 책임집니다. 이때 책임 내용은 상대방 병 선택하에 야, 을, 너 X를 매매했으니까 책임지고 소유권 넘겨 이행해 라고 이행 청구하거나 아니면 너 손해배상해 라고 청구할 수 있다. 근데 상대방 병을 보호할 필요 없어요. 상대방도 우리에게 대리권이 없음을 상대방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병을 보호할 필요 없어 책임 묻지 못합니다. 그럼 상할수 반대 상소무해야 되는데 상소무는 책임 물을 수 있는데 병이 상소무이더라도 하필 을이 제한 능력자예요. 그럼 와서 책임지라고 맥살 잡으면 안 되니까 이때도 책임 물을 수 없다. 예외가 두 가지입니다. 자, 그런데 을의 병에 대한 책임은 무과실 책임입니다. 을이 고의과실이 없더라도 병에게 책임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을에게 대리권이 없는데 을도 대리권 없음을 몰랐대요. 그럼 을은 무권대리에 대해서 고의과실 없습니다. 그래도 일단 병에게 책임지는 무과실 책임입니다. 예를 들어 갑 아버지는 아들 을에게 농지를 팔아달라고 대리권 주지 않았거든요. 작은 아버지가 조카 을을 기망했다. 거짓말로 야, 너희 아버지 갑이 너에게 농지를 팔라고 하던데 팔아봐 라고 작은 아버지에게 속아서 을은 대리권 있는지 알았대요. 그럼 을은 아무 고의과실이 없죠. 그래도 병에게 책임지는 무과실 책임. 집안일은 집안일 알아서 하세요. 을은 작은아버지 맥살을 잡으면 돼요. 그리고 일단 병을 보호하기 위해서 책임진다. 이게 무과실 책임입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을은 병에게 135조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을이 책임을 면하려면 상대방 병이 상할수라고 을이 입증해야 돼요. 왜냐면 항상 상대방 병은 대부분 선의로 추정되니까 병이 을에게 책임 묻기 위해서 병이 상속무라고 증명하지 않습니다. 상대방 병은 선의로 추정돼요. 따라서 을이 병에게 책임을 면하려면 을이 병 너 알았지라고 입증합니다. 그래서 을이 책임을 면하려면 상할수를 입증해야 된다. 항상 상대방은 선의로 추정됩니다. 이 판례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자, 30페이지 문제 2번. 무권대리 설명 옳은 겁니다. 기억이 아까 무과실 책임. 민법 135조 1항에 따른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은 무권대리 행위가 제3자 각각 A 작은아버지가 기망 속였거나 문서 위조 등 위법 행위로 야기된 경우에도 그 책임 인정된다. 무과실 책임. 무권대리는 제3자 작은아빠에게 속았죠. 고의과실이 없죠. 그래도 책임진다.
니은은 입증책이며 아까 상대방은 선의로 추정되니까 을이 책임을 면하려면 상대방의 악의를 입증한다. 니은 무권대리인은 상대방이 무권대리인에게 계약 이행 청구나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 무권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없다는 사실 알지 못했다. 선이죠. 알지 못하는데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게 아니라 그랬죠. 상대방은 선의로 추정되니까 무권대리인이 책임을 면하려면 상할수를 증명해야 된다. 이것입니다. 추인은 단독행위이므로 여기까지 사설을 끊어요. 맞았습니다. 그 뒤가 틀렸죠. 본인이 무권대리 행위의 일부 동그라미 일부 대 추인하거나 내용을 변경 동그라미 변경해서 추인한 경우에는 상대방 동의 얻어야 되죠. 얻어야 효력이 있다. 자, 리을이 아까 묵시적 추인 가능했죠. 본인이 매매계약을 체결한 무권대리인으로부터 매매대금 전부 또는 일부를 받았다면 동그라미. 누가 받았어요? 그 위쪽에 본인의 동그라미. 본인이 돈을 받았죠. 왜 받아요? 무권대리 행위를 유효로 할 거죠. 이게 추인으로 본다. 받았다면 특단한 사유가 없는 한 무권대리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본다. 이게 묵시적 추인입니다. 옳은 거라 리을만 맞았죠? 2번이 정답입니다. 그 다음 또 중요한 판례가 있는데 무권대리와 상속 나오면 상속은 누가 죽었단 말이죠. 그럼 죽을 때 유언을 했겠죠. 뭐라고 유언했을까를 잘 기억합니다. 갑이 아버지인데 X가 있어요. 자식이 을 하나입니다. 근데 아버지는 을에게 대리권 준 바 없어요. 근데 아버지가 친구들과 제주도 여행 떠나니까 아들 을이 이때다 싶어서 아버지 인감이나 등기 서류를 다 가져가서 병에게 다 팔아버렸습니다. 갑 이름 현명하고 아버지 갑에서 병 앞으로 등기까지 다 해줬죠. 을에게 을이 다 해먹었죠. 근데 아버지는 살아생전에 추인권과 거지를 고 있는데 아버지가 여행을 돌아왔더니 엄청난 일이 벌어졌죠. 자식이 다 해먹은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더 이상 살 의미가 없어요. 이제 재산도 없어 아들 을도 못 봐. 살 의미가 없어서 아버지가 충격받아서 급 사망했습니다. 사망할 때 유언을 했는데 자, 유언을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뭐 썩을 놈 그랬을까요? 유언을 거식이 없다 그랬어요. 뭐라고 했어요? 거식이 없다. 그러니까 아들은 거시기가 뭔가 미치겠죠. 아버지 유언인데 도대체 거시기가 뭘까? 엄청 후회해서 나 때문에 아버지가 죽은 것 같아서 아버지 부동산을 찾아와야지. 그래서 우리 변호사와 상의를 했더니 우리 아버지 집 단독 상속이 있으니까 추인권과 거절권도 상속해서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권대리를 추인 거절하자 했어요. 추인 거절이 가능하면 무효 주장이 되는 거죠. 무효가 되는 거죠. 그럼 무효가 되면 무효 효과인 병 등기 말소 청구할 수 있고 병이 부동산을 점유했다면 부당이득 반환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했는데 법원은 을 당시에는 추인 거절할 수 없다 그래서요. 왜냐면 우리 시험법이 아니지만 민법 제2조에 신의성실 원칙이 있고 이게 줄이면 신은칙 그 중에 금반언 원칙이 있어요. 금반언이란 앞에 있던 언행과 반대 행동 금지한답니다. 그러므로 너는 앞에 매매를 했잖아. 그럼 추인을 해야지 반대되는 추인 거절할 수 없다 그래서요. 그럼 거절이 안 되니까 무효주장이 안 되죠. 그럼 무효 효과로서 병에게 등기 말소 청구할 수 없고 또 무효 효과로서 부당이득 반환도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이렇게 소송이 다 지고 아버지 유언을 알았어요. 아버지가 뭐라 했죠? 거식이 없다. 그러니까 뭐든지 없다로 끝났죠. 네 개 다 없다로 끝났다. 그래서 거식이 결국 없다요. 그래서 거식이 거라 거절 못한다. 그러니까 무효주장 못하고 무효효과 XX 거식이 없답니다. 자, 31페이지 3번 보겠습니다. 자, 문제에 대리권 없는 을을 동그라미 쳐요. 아, 무권 대리구나. 을이 갑을 대리해서 병에게 갑 소유 부동산을 매도해서 소유권 등기를 해주었다. 옳은 겁니다. 그럼 자, 1번, 2번, 3번 다 묶어요. 1번, 을이 갑을 단독 상속 동그라미 쳐요. 2번도 을이 갑을 단독 상속 동그라미 쳐요. 3번도 을이 갑을 단독 상속 동그라미. 그럼 문제가 무권 대리고
상속 나왔죠. 그럼 누가 죽었죠. 그러면 뭐라고 이혼했죠? 거식이 없다, 없다. 그러니까 1번은 제일 끝에 있다 해서 틀렸고, 그럼 1번 있다 앞에 확인, 추인을 자 거절 동그라미, 거식이 없다, 거절할 수 없다. 2번도 제일 끝에 있다 틀렸죠, 없다요. 그럼 있다 앞에 확인, 자 가로쳐요. 등기 말소를 청구가로 할 수 없다. 3번도 제일 끝에 있다 틀렸어요. 그럼 있다 앞에 확인, 부당이득 반환 청구 가로,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없다. 다 틀렸습니다. 무권대리 상속 거식이 없다. 4번, 5번 묶어서 묵시역 추인인가? 그럼 추인은 행동을 해야 되고 무효를 유효로 할 행동을 해야 돼요. 그럼 4번 갑이 무권대리행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장시행하는 걸 쳐 이를 방치한 경우 그럼 움직여 있습니까? 팔짱 끼고 있습니까? 팔짱 끼고 있죠. 그럼 묵시역 추인 아니다. 경우에는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해서 이게 맞았습니다. 5번과 비교. 타인의 형사 책임을 수반하는 무권대리행위에 대해서 갑이 그 침해 사실을 알고도 장기간 형사고소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경우 그럼 여기도 팔짱 끼고 있죠. 그럼 추인 아니다. 다음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틀렸죠? 팔짱 끼고 있어서 추인이 아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이 시간에는 무권대리는 해마다 시험이 나오니까 좀 판례를 자세히 공부했습니다. 잘 공부하셔서 반드시 잘 습득하세요. 자,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